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물가, 금리, 기름값까지 정말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 봉급 외에는 모두가 오른다, 이런 탄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셨다가 기준 때문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소득기준, 재산기준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고 기준도 완화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정부의 자료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하겠다. 여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요. 일반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했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신 분들, 이번에 까딱까딱 기준 조금 오버하셨던 분들,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또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고려해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것을 한번 공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를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주겠다. 이 내용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이번 국정과제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그리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잡고 있고요. 7월 1일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얼마만큼 인상되느냐? 지금까지는 1인 가구 48만 8,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7월 1일부터는요 58만 3,400원, 19.35%,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 인상을 한 것이고요. 2인 가구는 82만 6천원에서 97만 8천원, 3인 가구는 106만 6천원을 받았었는데요. 125만 8,4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 이번에 인상한 것은 153만 6,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6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77만원에서 20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데 일반 재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없는 실거주 주택 하나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반 재산 합계액 자체가 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2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6,900만 원 신설했기 때문에 3억 1,000만 원까지 일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400만 원까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1억 3천만 원인데요. 3,500만 원 공제 한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당초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생계지원금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 합계액이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제 한도액 범위 임차금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2억 3천만 원이 일반 재산 합계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준금액 2억 4,100만 원 일반 재산 합계액 때문에 탈락했다면 이제는 3억 1,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중소도시나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일반 재산 합계액이 한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7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공제율을 올리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듯이 기존에는 금융자산 기준액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생활준비금 공제액, 그러니까 332만 9천 원까지는 생활준비금, 이래서 최소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해 주겠다 해서요, 932만 9천 원까지 금융자산이 있었다면 실제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을 179만 2천 원을 또 추가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천 원까지 상향시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 총액이 1112만 천 원 있다 하더라도 512만 천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금융자산 기준액 해당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인데요. 이 기준 지난번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신 분들,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또다시 상향시켜서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과거 932만 9천 원까지만 해당되었다면 이제 1112만 천 원까지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에 살고 있는 4인 가구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학비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저축했던 1,000만 원이 있어서 당초 기준, 그러니까 공제 적용 전에 932만 9천 원을 적용하게 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생활준비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1,112만 천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돈 까딱까딱 이 한계선에서 탈락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금융자산 1,112만 천 원 이하에만 충족되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기준 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예산 873억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실직하신 분, 휴업하신 분, 폐업하신 분, 질병, 부상,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분들은 살고 계시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그리고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또 다른 법률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내용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기사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렇기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다. 이러면 위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질병이나 부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많은 위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 갑자기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위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서 어떻게 운영할지 정부에서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위기사유만 가지고 적용을 하려는 복지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렇게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1인 가구 145만원, 2인 244만원, 3인 314만원, 4인은 384만원 이하의 중위소득 소득 기준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금융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원칙은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12월 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 완화시켰고요. 금융재산도 완화시켰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융재산 1,112만
1,000원 이하에만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3만 6,300원, 이것을 최대 6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3번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1번만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최대 6번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내용 잘 알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급지원, 지원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계지원은 1인 가구 58만 3천원, 4인 가구 153만 6천원, 6인 가구 207만원까지 인상되었고요. 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는 대도시는 38만 7,200원, 중소도시 29만 300원, 농어촌 18만 3,400원 받을 수 있고요. 3인에서 4인은 대도시 64만 3천원, 중소도시 42만 2천원, 농어촌 24만 3천원, 5인 6인 가구, 대도시는 84만 8,600원, 농어촌은 32만 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도 있는데요. 1인 가구는 53만 5,900원까지 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4인 가구는 145만 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금도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은 20만 7,700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연료비 10만 6,700원까지,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액이 인상되었다. 재산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하시는데 7월 1일 금요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청했을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7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 잘 극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